하루 15분 자존감 수업. 나를 사랑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 당신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사실 자기 경험의 모든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는 누구인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내밀한 시각을 반영한다. 이때 자존감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자존감은 자기 유능감과 자기 가치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자기 존중과 자기 확신을 더한 것이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기 능력과 행복해질 권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살이에 적합한 존재라고, 다시 말해 인생살이에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신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살이에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끼고 이런저런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을 키울 수 있다. 사고할 수 있어서 유능해질 수 있고 살아있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논리적인 자기 신뢰와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막연한 생각에 두려워서 인생에 완전히 발을 담그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인지하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인간은 성장하고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멀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키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인생 역경을 보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파괴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성장하는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커진다. 자존감이 높으면 존경과 자애로움, 선의로 타인을 대하는 성향이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더욱 기뻐하고 아침에 깨어나고 자기 육체에 깃들어 살아있는 게 더욱 즐거워진다. 자, 어떤가? 자신의 긍정적 가능성을 확대해 존재의 질을 바꾸고 싶은가? 그 출발점은 바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다. 첫째, 의식하며 살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다시 말해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을 더욱 크게 키우는 방법을 두 단어로 묘사하자면 최적의 표현은 이렇다. 바로 의식하며 살기다.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 행동과 목적, 가치, 목표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자기가 보고 아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의식하며 사는 것은 당면한 과제에 적절한 정신 상태를 가진다는 뜻이다. 운전할 때, 쇼핑 목록을 작성할 때, 손익 계산서를 살펴볼 때, 명상할 때 등 각기 다른 정신작용에는 각기 다른 정신 상태가 필요하다. 정신적 기능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의식하는 삶이란 자기가 하는 활동에 적합한 의식을 책임지고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의 기반이 된다. 의식할지 말지, 현실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볼지, 개인적 통합성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 선택한 결과가 쌓여 자존감이 형성된다.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의 사실, 즉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사실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의식하는 삶은 책임감 있게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자기 수용. 나와 조화로운 관계 맺기. 자기 수용은 자기의 모든 측면, 즉 생각과 감정, 기억, 신체적 특징, 하부 인격 혹은 행동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수용은 자기의 경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모든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다. 궁극적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용기를 뜻한다. 셋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기. 무조건 내 탓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을 보호하려면 자기 행동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입에 발린 말로 치켜 세워줘야 할 것 같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정직성과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자기 행동을 평가해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나 대안이 있었는지, 당시에 그렇게 행동했던 환경이나 정황이 어떠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죄책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수동적으로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죄책감을 해소하는 구체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넷째, 자기 책임. 높은 자존감의 필수 요소. 수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자신의 선택과 감정, 행동, 행복에 책임질 수 있다. 자신의 성취에도 책임지고 자신의 존재에도 책임질 수 있다. 생산성은 독립성처럼 자존감의 기본적인 미덕으로 자기 책임감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형태이다.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진실하게 사는 삶을 통해 유지된다. 진실하게 사는 삶은 용기 있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내면의 자기와 세상에 드러낸 자기를 일치시키는 삶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자기 주장을 하며 사는 삶이다. 자신이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느끼는 것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지하 세계에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자존감 소통법. 타인의 자존감을 키워주면 내 자존감도 높아진다. 타인의 자존감을 키워주면 자신의 자존감도 커진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자유롭게 사는 삶을 통해 얻는다. 또한 자존감은 윤리적, 심리적 이상으로서 개인적 삶의 최상급 가치를 뜻한다.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윤리와는 반대되며 합리적 자기 이익을 길잡이 원칙으로 삼는다.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앞서 요약한 행동을 실천하고 의식하며 자기를 수용하고 책임감을 갖고 진실하고 자애롭게 통일성 있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크나큰 보상이 따라온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일어나는 변화. 1. 얼굴과 태도, 말하고 움직이는 방식에서 살아있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2. 사실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신의 성취나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3. 칭찬, 애정, 감사 등과 같은 감정을 좀 더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4.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편하게 자발적으로 나온다. 5. 자존감은 완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좀 더 편하게 인정한다. 6. 자신의 정신을 믿고 삶을 불운이나 패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과 심지어 유의성의 자극을 받아 역경에 더욱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7. 중심이 된 느낌이 점점 자연스러워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균형과 존엄성을 유지한다. 8. 확신에 찬 행동에 더욱 편해지고 더욱 빠르게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한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당신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